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이틀 전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이온 것도 잠시, 어제 또한 그렇게 큰 반등은 없이 마무리된 하루였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는 프리장에서 1.2%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바로 이틀 전 여기 이렇게 베어리시 그래핑 패턴을 깨지 못하고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엔비디아의 경우는 베어리시 그래핑 패턴에 여기 머리 부분인 이 영역을 깨지 못한다면 결국 하방 압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고자 합니다. 테슬라 또한 마찬가지로 0.15% 상승하는 등 쉽지 않은 주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옵션 만기일 날 무려 8%가 올랐습니다만 지금 394달러를 갱신하면서 거의 다 돌려준 상태인데요. 제가 테슬라 투자함에 있어서 추구하는 방향은 바이 앤 홀드이고, 그러한 가운데 언제 그리고 어떠한 계획하에 바이를 하느냐인데요. 저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신사업계 및 텔레그램에서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트래킹함으로써 언제가 위험하고 언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등의 분석을 꾸준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는 테슬라에 잡힌 갬마스키즈 현황을 꾸준히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남색은 테슬라의 주가이고 빨간색은 갬마스키즈의 기준이 되는 콜옵션 프리미엄으로, 한때 콜옵션 프리미엄이 여기 이렇게 74.8로 전고점인 75를 갱신을 했었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마찬가지로 여기 남색이 위치인 480달러를 갱신했습니다. 이때 당시 분위기는 당연히 500달러를 간다가 대부분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남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동일한 상관관계에 따라서 움직인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갬마스키즈가 터지면서 이렇게 올랐고요. 갬마스키즈는 콜옵션 프리미엄인 이 빨간 색깔 지표가 계속 상승했을 때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 이전 전고점을 갱신했을 때처럼 너무 콜옵션 프리미엄이 75로 높은 나머지 세력들이 콜옵션을 매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므로 갬마스키즈가 풀리면서 주가는 하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는데, 지금 그 흐름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지금 주가가 480에서 395달러로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쉬워 보이겠지만 결코 이 과정을 실제해 보시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콜옵션 프리미엄의 수치를 보시면은 75로 갔다가 여기 64.38로 떨어졌다가 다시 73.24로 올랐다가 지금 여기 67%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테슬라는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 제가 잊지 못하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7.3% 올랐고, 지난주 금요일인 옵션 만기일 날 여기 이렇게 8% 오르는 등 저 때문에 놓쳤다라는 원망글이 변동성을 보여줄 때마다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4월 29일, 10월 25일, 11월 4일, 그리고 11월 29일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추매를 했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얼마나 보수적일지 아닐지를 조절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동성 끝에 콜옵션 프리미엄은 오늘날 67%를 갱신하면서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전고점은 여기 69%였으므로 고작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제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큰 비중으로 추매할 수는 없겠다라는 결론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분할 매수를 많이 해나가야 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한다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원칙과 함께 투자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는 480에서 395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조정을 받은 이유는 테슬라 자체적인 이유에서 온 것이 아니라 1월 7일 멤버십 분들께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1월 8일 예정돼 있었던 졸트와 ISM 서비스 프라이스 인덱스의 지표가 컨센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10년과 30년 금리가 폭등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반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까지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매크로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매크로 전망 또한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 주식 휴장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날인 금요일 발표 일자리 관련 데이터로 Change in Non-Farm Payrolls,와 여기 실업률, 그리고 Average Hourly Earnings 등의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들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건강하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면 국채금리는 더 상승함에 따라서 테슬라는 조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건강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면 국채금리는 하락하면서 테슬라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나마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지표에 관한 모든 거시경제 분석은 제가 이미 여기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일자리 및 인플레이션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완료를 해놓았고요. 제가 모든 것을 다 공유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를 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실업률과 NFIB4 인덱스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파란색은 NFIB이고 빨간색은 바로 실업률입니다. 잘 보시면은 파란색이 오르면은 빨간색도 오르고 반대로 떨어지면은 함께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몇 달 전에 한번 살짝 이렇게 스파이크를 치고 난 뒤부터는 다시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가라앉은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NFIB4 Sales Index가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동일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실업률 또한 여기 4.2%에서 하락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지표 사이에 분명 시간 차이, 즉 레깅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지금 NFIB4 Sales Index가 하락한 상태이지만 실업률이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기까지 한 달에서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 또한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나의 판단에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려준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테슬라는 $355에 있는 상태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방금까지 계속 분석드렸던 매크로 지표들의 결과이고요. 두 번째 변수는 바로 1월 29일 예정되어 있는 실적인데요.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테슬라의 주식을 매우 저렴하게 내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위해서 어떻게 그러한 변수들을 준비하고 대응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옵션 분석과 수급 분석, 그리고 매크로 분석 등을 통해서 다 해놓았고요. 저희 멤버십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유를 드려놨으니 혹시라도 함께 숙제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바로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퀀텀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상용화되려면 약 15년에서 30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인 리게티 컴퓨팅이나 퀀텀 컴퓨팅 등은 고점 대비해서 한 번에 45에서 41% 하락하는 등 정말 크게 폭락하였고, 이러한 주식들에 걸려있는 레버리지 상품들은 상폐가 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펀더멘탈 관점에서 이러한 기업들은 매출액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마이너스이며 계속 유상증자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기업으로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 세력들이 도망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보시다시피 모든 지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25년에는 성장률에서 터널런드를 할 예정이며 트럼프를 뒤에 업고 있는 등 성장주로서는 가장 든든하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바이앤 홀딩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딱 하나 단점이라면 주가가 변동성이 높고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리스크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옵션이나 수급 지표들을 통해서 언제 대응하기에 가장 그래도 안전마진이 높은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우상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테슬라의 미래 출고량 전망, 사이버트럭 성장률, 에너지 사업부 전망, 2033년까지의 테슬라 매출액 전망, 테슬라의 매집 기관 현황, 테슬라의 주가와 마진율 상관관계 등 정말 다양한 많은 펀더멘탈 지표에 대한 분석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공부를 하고 투자의 유효성을 매번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장투를 한다면 펀더멘탈이 약한 기업보다는 펀더멘탈이 강하면서도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을 상으로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기업들을 매일 감시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더더욱 물릴 리스크는 줄어든다라고 봅니다. 자세한 대응 계획은 이미 분석드려 나왔고요.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